제11편 고구려와 당의 전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11편 고구려와 당의 전쟁. 제1장 영계소문의 서유와 그 혁명. 1. 영계소문의 출생과 소년 시절의 서유. 영계소문은 1. 고구려 900년 이래로 전통의 호족공화의 구제도를 타파하여 정권을 통일하였고, 2. 장수왕 이래 철석같이 굳어온 서수남진 정책을 변경하여 남수서진의 정책을 세웠고, 그래서 국왕 이하 대신 호족 수백 명을 죽여 자기의 동무대로 만들고, 서국제왕 당태종을 격파하여 진화 대륙의 침략을 시도했는데, 그 선악현부는 별문제로 하고, 아무튼 당시의 고구려뿐 아니라 동방아시아의 전쟁사 중에서 유일한 중심 인물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영계소문의 사실은 겨우 김유신정 가운데 계금이 김춘추를 객관에 머무르게 했다. 는 한마디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오로지 신, 구 두당서와 자치통감 등 진화사를 뽑아 기록한 것뿐인데, 저 진화사는 곧 영계소문을 상대해서 혈투하던 당태종과 그 신하들의 입과 붓에서 나온 것을 재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매우 적다 할 것이다. 영계소문은 고구려 서부의 세족이요, 서부의 명칭이 연나이므로 성이 연인데, 삼국사기에 성을 천시라 한 것은 당나라 사람이 그 고조의 이름 연을 피하여 천으로 대신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기록한 것이다. 당의 장열이 규영객의 사실을 기록하여, 규영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에 이르러 이정과 친교를 맺고, 이정의 아내 홍불지와는 남매의 의를 맺고자 중국의 제왕이 되려고 도모하다가 당공 이연의 아들 세민을 만나보고는 그의 연기에 눌려 이정더러 중국의 제왕 될 것을 단념했노라 하고, 귀국하여 난을 일으켜서 부여국 왕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선배들이 부여국은 곧 고구려요, 규영객은 곧 영계소문이다 라고 하였다. 당태종의 연기에 눌려 진화의 제왕 되기를 단념한 것은, 제왕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요, 구구한 지략 있는 자가 엿볼 것이 아니라는 진화 소설가의 권선징악적 필법일 뿐이거니와, 영계소문이 진화를 침략하려 하여 그 국정을 탐지하기 위해 한번 서유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중국에 전하는 가신동전은 이것과 같은 소설이니 그 대강이 다음과 같다. 영국해라는 한 재상이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도록 스라의 자녀가 없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 아들의 점지를 기도하여 한 옥동자를 낳아 이름을 가신동이라고 하였다. 갓50살 되던 해에 낳았다는 뜻이었다. 자라남의 용모가 비범하고 재주가 월등하므로 영국해가 손안의 구슬같이 사랑하여 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갓신동이가 7살 되던 해에 문 앞에서 장난을 하고 노는데, 어떤 도사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아깝다 아깝다 하고 갔다. 영국해가 그 말을 듣고 뒤쫓아가 도사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으니, 도사가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고 말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자라면 부귀와 공명이 무궁할 것이지만은 타고난 수명이 짧아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할 것이오 하였다. 그러면 그 액을 면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15년 동안 이 아이를 내버려 부모와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 액을 면할 것이오 하였다. 영국해는 차마 못할 일이었지만은 도사의 말을 믿고 아들의 장례를 위해 하인을 시켜서 갓신동이를 멀리 산도 설고 물도 선 어느 시골에 데려다 버리게 하였는데, 다만 훗날 도로 찾을 표적은 만들기 위해 먹실로 등에다가 갓신동이란 석자를 새겨서 보냈다. 갓신동이가 버려진 곳은 원주 학성동이었다. 그 동네의 장자 유씨가 그날 밤 꿈에 암내의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새벽에 암내에 나가보니 한 준수한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 등에 새긴 글자를 보고 이름을 그대로 갓신동이라 불렀다. 갓신동이 자랄수록 미목이 청수하고 용모가 영특하나 그 내력을 알 수 없어 온 집안이 천한 사람으로 대접하였다. 장자는 그들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남의 시비를 싫어하여 그 신분을 높여주지 못하고, 다만 그를 약간 가르쳐 자기 집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갓신동이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데 난데없는 청아한 퉁소 소리가 들리므로 지게를 버티어 놓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한 노인이 앉아서 퉁소를 불고 있었다. 노인이 갓신동이를 보더니, 내가 갓신동이가 아니냐? 내가 오늘에 배우지 아니하면 장래 어찌 큰 공을 이루겠느냐?
하고 학문의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신동이는 그 이야기에 취하여 해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노인이 석양을 가리키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라고 하며 어디로인지 획 가버렸다. 가신동이가 그제야 깜짝 놀라 내가 나무를 하러 왔다가 빈 지게를 버티어 놓고 해를 다 보냈으니 주인의 꾸중을 어찌하랴 하고 내려와 보니 누구의 짓인지 나무를 베어 지게에 지워 놓았다. 가신동이가 그 이튿날부터 나무를 하러 가면 반드시 그 노인을 만나고 만나서는 검술, 병서, 천문, 지리 등을 배우고 그리고 내려오면 반드시 그 지게에 나무가 지워져 있어서 지고 돌아올 뿐이었다. 장자는 아들은 없이 딸만 셋을 두었는데 문이 경이 영이라 하였다. 세 사람이 다 뛰어난 미인인데 영이가 더욱 뛰어났다. 가신동이가 15살 되던 해봄 어느 날 장자는 가신동이를 불러 새 아가씨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화류 구경을 가라고 하였다. 가신동이 그의 말에 따라 교군을 가지고 문희의 방 앞에 가서 아가씨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라고 했다. 문희가 버선발로 마루 끝에 나서더니 아이고 맨 땅을 어떻게 디디겠느냐. 가신동아 내가 거기 엎드려라 하여 가신동이의 등을 밟고 내려와 가마에 들어갔다. 경이를 태울 때 경이도 그러는지라 가신동이 노하여 한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었지만은 장자의 은혜를 생각하여 꾹 참고 영희의 방에 가서는 인연도 그년의 동생이니 별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가마를 대령하였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미리 뜰에 엎드렸다. 영희가 문에서 나와보고는 놀라 가신동이 이것이 무슨 짓이야 하였다. 가신동이가 말했다. 가신동이의 등이야 하느님이 아가씨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 등으로 나무를 저다가 아가씨들의 방을 덮이고 이 등으로 쌀을 실어다가 아가씨들의 배를 불리고 아가씨들이 앉고 싶으면 가신동이의 등을 자리로 쓰시고 아가씨들이 걷고 싶으면 가신동이의 등을 다리로 삼으시고 말이 채 끝나지 아니하여 영희가 달려들어 아서라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의 발로 사람의 등을 밟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가신동이를 일으켰다. 가신동이는 일어나 영희의 꽃 같은 얼굴, 관옥 같은 살결과 정다운 말소리에 마음을 잡지 못하며 나도 어렴풋이 어릴 때의 일을 생각하며 너와 결혼할 만한 집안인데라고 말하며 눈물이 글썽해졌다. 영희도 가신동이의 용모가 범상치 아니하고 음성이 우렁참을 보고 이 같은 남자가 어찌하여 남의 집 종이 되었을까 생각하고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뒤로부터 가신동이는 영희를 생각하고 영희는 가신동이를 사랑하여 두 사람 사이의 정이가 점점 두터워졌다. 가신동이가 내가 7살 때 집을 떠나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아마 우리 부모가 도사의 말을 믿고 나를 버려 훗날 다시 찾으려 한 것 같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귀한 집 아들이니 너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니 영희는 나는 귀인의 아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나이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사나이가 아닐진데 귀한 집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 못 될 것이고 내가 사내라면 종이라도 나는 너 아니면 아내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그 회포를 말해보아라 하였다. 가신동이가 말하길 달다리는 늘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백성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다만 침입하는 달다리를 물리칠 뿐이요 달달국에 쳐들어가지 못했으니 나는 이것이 분하여 늘 달다리의 땅을 한번 쳐서 100년의 태평을 이룩하려고 생각한다. 하고 요즘 나무하러 가서 어떤 성관에게 날마다 검술, 병서, 천문지리 등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영희는 크게 기뻐하며 그렇지만 적국을 치자면 적국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할 것인데 내가 친히 달달국에 들어가 그 산천을 두루 돌아다녀서 국정을 살펴보아 훗날 성공할 터를 닦아가지고 오면 나는 너의 아내가 못되면 종이 되어서라도 내 앞에서 100년을 모시려 한다고 하였다. 가신동이가 쾌히 허락하고 장자의 집에서 달아났는데 영희는 제가 가진 금가락지와 은그릇 등을 주어 노자를 만들게 하였다. 가신동이가 달달국에 들어가서는 달달의 말도 배우고 달달의 풍속도 익히고 또 그 내정을 알기 위해 이름을 돌쇠라 고치고 달달국왕의 간호가 되었는데 행동이 영리함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영매하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보아 가신동이는 비상한 영거리요 또한 달달의 종자가 아니니
죽여서 그 후환을 없애자고 그 아비에게 고하여 철책안에 잡아가 두고 음식을 끊어서 굶겨 죽이려고 하였다. 가신동이는 곧 자기의 몸이 위태로움을 깨달았으나 계책이 없어 답답히 앉았다가 자기 곁에 매를 길들이려고 잡아놓은 새장을 보고 와락 달려들어 새장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매를 다 날려보냈다. 이때 마침 달달왕 부자는 다 사냥을 나가고 달달왕의 공주가 그를 지키고 있다가 놀라 내가 왜 매를 놓아 보내느냐? 더욱 우리 아버지와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 가신동이가 말했다. 내가 나 갇힌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갇힌 매를 보니 곧 매가 답답해할 것을 생각하였다. 나를 풀어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 곁에 갇혀있는 매를 풀어보내지 못한다면 매가 얼마나 나를 원망하랴. 차라리 매를 위해 죽을지언정 매의 원망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갇혀있는 매를 놓아주었다. 공주가 그의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겨 내가 우리 둘째 오라버니에게 들으니 내가 우리 달딸을 멸망시키려고 생긴 사람이라 하던데 내가 어찌하여 달딸을 망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였다. 가신동이가 말했다. 하늘이 나를 달딸을 망치려고 내셨다면 너의 오라버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죽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것이다. 너의 오라버니에게 이렇게 잡혀 죽게 된 몸이 어찌 달딸을 멸망시킨단 말이냐? 공주가 만일 나를 풀어주면 나는 저 매와 같이 산으로 물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공주를 사랑하고 보호해달라고 외울 뿐이요. 다른 생각이 없겠다. 공주가 더욱 측은히 여기는 빛이 있더니 오냐, 내 아무리 무능한 여자인들 우리 아버지의 딸이요. 우리 오라버니의 동생이니 어찌 너 하나를 살려주지 못하겠느냐? 얼마 안까 우리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돌아오시거든 너의 무죄함을 아뢰어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신동이 공주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공주는 애쓰지 말라. 돌쇠한 놈 죽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나는 들으니 부처님은 사람을 구할 때에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고한 일이 없다던데. 공주가 그 말에 얼굴빛이 더욱 변하더니 내전 불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열쇠로 철책의 문을 열어 가신동이를 내보냈다. 공주가 손목을 잡고 내가 너를 처음 보았지만은 너를 보내는데 내 마음도 따라간다. 내 몸은 매같이 훨훨 날아서 가더라도 내 마음일랑 나를 주고 가거라. 공주가 나를 잊을지언정 내가 어찌 공주를 잊겠는가. 하고는 갈 길이 바빠 걸음아 날 살려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망하여 성문을 나와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달달의 국경을 벗어나 귀국하였다. 달달의 둘째 왕자가 돌아와 공주가 가신동이를 사사로이 놓아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칼을 빼서 공주의 목을 베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가신동이가 귀국한 뒤에 책문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일이며 영희와 결혼한 일이며 달달을 토평한 일이며 그 밖에도 이야기들이 많으나 다 생략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영계소문이 진화를 정탐한 전설의 일단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가신동은 곧 개소문이니 개는 갓으로 소문은 쉰으로 읽을 것이며 국해는 곧 남생의 묘지에 보인 개소문이 아버지 태존이 하나는 그 이름이고 하나는 그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해가 혹 소설의 작자가 사사로이 지은 이름일 것이다. 달달국왕은 곧 당고조요 둘째 왕자는 곧 당고조의 둘째 아들 태종이니 어찌하여 당고조와 태종을 달달왕이라 달달왕자라 하였는가 하면 이는 여러 백년 이래 사대주의파의 세력에 눌려 언문책이라고 천대하던 우리 글로 쓴 여염집 부녀자가 읽는 책에서도 당당히 진화 대륙의 정통 제왕을 공격 혹은 비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을 달달로 당고종을 달달국왕으로 태종을 달달국 둘째 왕자로 고친 것이다. 영계 소문이 병력으로 그 임금과 대신과 가족 등 수백 명을 죽인 사실이 왜 가신동전에 빠졌는가? 이것도 구소설의 권선징악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고친 것이다. 영계 소문의 시대에는 조선의 과거가 없던 시대라 책문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급제한 일을 천성같이 본 이조의 습관에 의해 덧붙인 것이다. 가신동전은 이같이 옛 전설을 고치고 새 관념으로 첨삭하여 지은 소설이니
그 본래 것의 신용가치의 여하를 말할 수 없음이 아깝다. 규영객정과 가신동전 두 책의 기록이 좀 다른데 이제 두 책의 기록의 진위를 추론하건대 이때에 고구려가 새로 수양제의 수백만 군사를 대파하여 전 진하가 크게 놀라 떨고 당고조의 부자는 수양제 치하에 있는 태원의 소공국이요. 이정은 태원의 한 작은 벼슬아치였다. 태원이 옛날부터 많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던 지방이므로 더욱 고구려 사람을 경계하였을 것이며 당태종은 안으로 전 진하를 평정하고 밖으로 고구려를 토멸할 야심을 가져 늘 고구려나 고구려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태종은 여러 노복들 중에서 변장한 고구려 사람 영계소문을 발견한 것이니 얼마나 놀랐으랴. 하물며 당서에도 영계소문은 모습이 괴이하고 의기가 호매하다고 하였으니 당태종이 이를 발견하자 곧 자기네 장래의 강적이 자기네 수중에 잡혔음을 알고 비상한 유행으로 여겼을 것이고 또한 얼마나 좋아하였으랴. 그 놀라움, 그 좋아함 끝에 반드시 죽이려고 하였을 것도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이치로 미루어 보아 가신동전은 믿을 만한 점이 많고 신구 두 당서에 당태종의 말을 기록하여 개소문은 방자하다. 개소문은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개소문은 이리 같은 야심이라고 한 말들이 비록 개소문을 미워한 말이지만은 반면에 개소문을 꺼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위 공병서의 망리지 개소문은 스스로 군사병법을 안다고 하였다고 한 문구가 또한 개소문을 모멸하였다느니 보다 두려워 공경한 뜻이 엿보인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만나보고 연기에 눌려 동으로 나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두 기록을 대조해 봄에 있어 규영객전은 의심할 만한 점이 많으므로 본서에는 규영객전을 버리고 가신동전을 취하였다. 이 영계소문 귀국 후의 내외 정세. 영계소문이 진하로부터 귀국한 것은 대개 기원 616년경이다. 이연 태조 부부는 등에 새긴 이름을 증거 삼아 아들을 찾았고 만리박 미혼부를 기다리던 유씨 집의 영희는 신랑을 맞이한 때 기이한 이야기로 고구려 국내에 널리 퍼졌다고 하였다. 이는 다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 못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거니와 개소문이 귀국한 뒤에 수의 양제는 신하 우문하급 살수에서 패해 돌아간 장군 우문술의 아들에게 참살당하고 군웅이 우우 일어나 서로 힘을 다투어 진하 전국이 끓는 물같이 부글부글하다가 오래지 않아 앞에서 말한 당공 이연의 아들 이세민 곧 당태종이 아버지 이연을 협박하여 또한 반란군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오히려 수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취하다가 마침내 군웅을 말끔히 토멸하고는 드디어 아버지 연을 추대하여 당황제를 삼고 또 오래지 아니하여 당태종은 형 건성과 아우 원길이 권력 다툼함을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건성, 원길을 죽이고 아버지 연을 협박하여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섰다. 연호를 정관이라 하고 15년 동안이나 정치와 전쟁에 애쓰며 이름난 신하와 어진 재상을 등용하여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국가 사회주의를 행하여 국내의 땅들을 모두 공전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대략 공정하게 분배하였으며 16일을 세우고 고구려의 징병제를 참작하여 상비군 이외에 예비병을 두어 전국 백성이 해마다 농사의 여가에 말 타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정, 후군집 등 여러 장수들을 내보내서 돌궐, 지금의 내몽고와 철륵의 여러 부, 지금의 외몽고와 토도콘 지금의 티베트를 정복하여 문치와 무공이 다 혁혁하니 이것이 진하사의 가장 떠드는 정관의치라는 것이다. 그러면 영계소문이 귀국한 이듬해 수가 망한 뒤로부터 정관 15년까지 26년 동안 고구려의 내정은 어떠하였던가? 왕의 아우 건무는 을지문덕과 함께 수의 군사를 쳐 물리친 두 대원운이지만 을지문덕은 북진남수주의를 지키고 건무는 북수남진주의를 주장하여 두 사람이 서로 정견을 달리했는데 영양왕이 돌아가고 건무가 즉위하고부터는 더욱 북수남진주의를 굳게 지켜 수당이 일어나고 망하는 사이에 을지문덕 일파의 여러 신하들이 그 기회를 타서 북으로 강토를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왕이 억제하여 듣지 아니하고 당에 사자를 보내서 화호를 맺고 수의 말기에 사로잡은 진하인을 다 돌려보내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다시 써서 자주 군사를 내어 신라와 백제를 쳤다. 영계소문이 이를 반대하고 고구려의 우환이 될 것은 당이지 신라와 백제가 아니다. 지난날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하여
우리나라의 땅을 침노해 빼앗은 일이 있으나 이제는 형편이 이미 변하여 신라와 백제가 서로 원수로 여김이 이미 깊어져서 여망이 없으니 국가에서 남쪽에는 견제책을 써서 신라와 동맹하여 백제를 막거나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를 막거나 두 계책 중에서 하나를 쓰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통에 우리나라는 남쪽에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 이 틈을 타서 당과 결전하여 다투는 것이 옳다. 서쪽 나라는 우리나라와 언제나 양립하지 못할 나라이니 이것은 지나간 일에 경험하여 보아도 분명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왕년에 몇백만 수나라 군사를 격파했을 때 곧 대군을 내어 토벌하였더라면 그 평정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웠을 것인데 그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잃었음이 이미 뜻있는 이에 통분히 여기는 바요. 오늘날도 좀 늦기는 하였으나 진아의 형제가 화목하지 아니하여 건성은 세민을 죽이려 하고 세민은 건성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연이 호남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하지 못하니 이러한 판에 만일 우리가 대군으로 진아를 치면 건성이 모반하여 우리에게 붙거나 세민이 모반하여 우리에게 붙을 것이요. 서로 그렇지 못할지라도 진아가 수해 말년에 우리에게 크게 패하고 또 여러 해 난리가 뒤를 이어 백성의 힘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전쟁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니 이것도 비상한 좋은 기회이거니와 만일 전에 두 형제 중 한 사람이 패해 죽고 한 사람이 정권하여 세력이 통일된 뒤에 패정을 고치고 군제를 바로잡아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땅의 크기와 백성의 많기가 다 진아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고구려가 무엇으로 진아에게 대항할 것인가? 국가 흥망의 기틀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신하와 장수들이 이를 아는 이가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랴 하여 극력당의 정벌을 주장하였으나 영유왕과 다른 신하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기원 626년에 이르러 세민 당태종이 그 무덕 9년에 아버지의 황제의 자리를 빼앗을 때 신라와 백제의 사신을 보내 서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오래지 않아 다시 을지문덕의 전승기념으로 쌓은 경관이 두 나라 평화에 장애가 된다 하여 철회를 요구해왔다. 영유왕은 크게 놀라 오래지 않아 당의 침입이 반드시 있을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수남진의 정책을 그대로 지켜 남쪽의 침략을 그만두지 않는 동시에 국내의 남녀를 징발하여 북부 여성에서 지금의 요동반도 남쪽 끝까지 1000여리의 장성을 16년이나 두고 쌓으니 그 역사가 전쟁보다 더 거창하여 남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여자는 누에를 쳐 길쌈을 하지 못하여 국력이 크게 피폐해졌다. 삼국유사에는 그 장성을 영계소문의 주청에 의해 쌓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영계소문이 노자상과 도사를 청해왔다고 하는 말과 한 가지 거짓말이다. 3. 영계소문의 혁명과 대살육 기원 646년경에 서부의 사리 연태조가 죽으니 아들 영계소문이 사리의 치기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계소문이 늘 격렬하게 당을 치기를 주장하므로 영유왕과 모든 대신과 호족들은 다 영계소문을 평화를 파괴할 인물이라고 위험시하여 그가 직위 물려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곧 영계소문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영계소문은 자기의 소신이 아주 굳어서 내가 아니면 고구려를 구할 사람이 없다 하고 자처하는 인물이었지만 또한 어릴 때 타양과 외국에서 2번이나 종노릇한 경력이 있어 굽혀야 할 때 굽힐 줄을 아는 의지가 굳은 인물이다. 직위를 물려받지 못하자 곧 사부의 사리와 그 밖의 호족들을 찾아다니며 계소문이 불초하나 여러 대인들께서 큰 죄를 가하지 않으시고 다만 직위 계승만 못하게 하시니 이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하여 오늘부터 계소문도 힘써 회개하여 여러 대인들의 교훈을 조치려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 대인들께서는 계소문으로 하여금 직위를 계승케 하셨다가 불초한 일이 있으면 직위를 도로 빼앗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여러 대인이 그의 말을 애처롭게 여겨 서부사리의 직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북쪽으로 쫓아내 북부여 장성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에 영계소문이 서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할 날짜까지 정하였다. 전에 당태종이 고구려의 내정을 탐지하려고 자주 밀사를 보냈는데 당인은 번번이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발각되므로 남해 가운데 있는 삼불제국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고구려의 군사 수요와 군대의 배치와 군용 지리와 그 밖의 내정을 탐정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삼불제국은 남양의 한 조그만 나라로 옛날부터 고구려에 호시를 하고 조공을 바쳐 그가 오면 마음대로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었으므로 삼불제국의 왕이 이를 쾌히 승낙하고 조공한다 일컫고 정탐할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다. 그래서 사신이 와서 여러 가지를 정탐하여 귀국한다고 하고는 바다로 나가 당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바다 가운데서 고구려의 해라장에게 잡혔다. 해라장은 강계한 무사요, 영계소문을 천신같이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늘 조정이 영계소문이 계책을 써서 당을 치지 아니함을 분기하다가 이제 당의 밀정 삼불제국의 사신을 잡으니 그 비밀 문서는 빼앗아 조정에 올리고 밀정은 옥에 가두려다가 아서라 적을 보고도 치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조정이 있단 말이냐 하고 문서는 모두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사신은 먹으로 얼굴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자를 새겼다. 해동 삼불제의 얼굴에 자자하여 내 어린아이 이세민에게 이른다. 금년에 만약 조공이 오지 않으면 명년에 마땅히 문제하는 군사를 일으키리라 라는 한 시 한 편을 새기고 다시 고구려 태대대로 개소문이 군사아무겠음이라고 덧붙였다. 얼굴은 좁고 글자 수는 많아 먹의 흔적이 흐리어 알아볼 수가 없다 하여 다시 그것을 종이에 베껴서 그 사신에게 주어 당으로 보냈다. 당태종이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침노하려고 하니 모시고 있던 신하가 가나였다. 대대로는 영계소문이 아니니 이제 사신의 얼굴에 자자한 영계소문이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 하물며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영계소문의 부하 군사의 죄로 맹약을 깨뜨리고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서 밀서로 왕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당태종이 그의 말을 쫓아 사실의 진위를 알려달라는 밀서를 보냈다. 영유왕이 밀서를 보고 군사를 보내 해라장을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해라장이 강개하여 자백하고 조금도 기탄하지 아니하니 영유왕이 크게 노하여 서부사리 영계소문 한 사람만 빼놓고 다른 여러 사리와 대대로 울절 등 여러 대신을 밤에 비밀히 소집하였는데 해라장이 당의 임금을 모욕한 것은 오히려 조그만 일이거니와 그 끝에 태대대로도 아닌 영계소문을 태대대로라 쓴 것과 또 허다한 대신들 가운데 다른 대신을 말하지 않고 홀로 영계소문을 들어 그의 휘하군사로 일컬은 것을 보면 저들 영계소문을 따르는 자들이 그를 추대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영계소문이 항상 당나라 칠 것을 선동해서 조정을 반대하여 인심을 사니 이제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벼슬을 박탈하고 사형에 처함이 옳다고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일 같으면 한번 명령하여 군사 한 사람을 보내서 영계소문을 잡아오면 되겠지만 지금은 영계소문이 서부사리가 되어 많은 군사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억센 천성이 체포를 받지 않고 열의 아홉은 반항할 것이 틀림없으니 조서로 영계소문을 잡으려면 한바탕 국내가 소란해질 것이었다. 이제 영계소문이 장성의 축조역사 감독의 명을 받아 떠날 날이 멀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래지 않아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러 올 것이니 그때에 그의 모반한 죄를 선포하고 잡으면 한 장사의 힘으로도 넉넉히 그를 잡을 수 있으리라 하여 여러 대신들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비밀이 그날이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천하의 일은 사람의 예상대로만 되지 않는다. 아침 저녁 시시각각으로 의외로 돌변하는 것이다. 어전회의의 비밀이 어떻게 누설되었는지 영계소문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신복장사들과 비밀이 모의하고 선수를 7개교를 세워서 떠나기 전 어느 날 평양성 남쪽에서 크게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하고 왕과 각 대신들의 참석을 요청하고 각 부에도 알렸다. 각 부의 사리와 대신들은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영계소문의 의심을 사서 큰일에 불리하다 하여 일제히 참석하기로 하고 오직 왕은 존엄을 지켜 시위병을 거느리고 그대로 왕궁에 있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영계소문이 비록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위엄에 눌려 감히 어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날이 되자 모든 대신들이 영계소문의 열병식장에 이르러 유량이 울려 퍼지는 군악 아래 인도되어 군막 안에 들어 자리에 앉았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때 영계소문이 갑자기 반적을 잡아라 하고 외치고 주위에 대령하였던 장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칼 도끼 몽둥이로 일제히 외치니 참석한 대신들도 다 백전노장이었지만은 겹겹이 포위되었고
게다가 수요가 너무도 적어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순식간에 대신과 호족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육이 되고 온 식장이 피로 물들었다. 이에 영계 소문이 부하 장사를 거느리고 왕의 긴급 명령이 있어 왔다고 일컫고 성문을 지나 대궐문으로 들어갔다. 막아서는 수비병을 칼로 치고 궁중에 뛰어들어서 영유왕을 죽여 그 시체를 두 토막 내어 수채에 던져버렸다. 시위병들은 영계 소문의 늠름한 위풍과 신속한 행동에 놀라고 질려서 한 사람도 대항하는 자가 없어 20년 전 패강 어구에서 수나라 장수 내호와의 수십만 대군을 일격에 섬멸하여 천하의 이름이 진동하던 영유왕이 의외의 무참히도 영계 소문에게 죽음을 당했다. 영계 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곧 왕의 조카 보장을 맞아들여 대왕을 삼고 자기는 싱크말치라 일컬어 대권을 잡았다. 보장은 비록 왕이라 하나 아무런 실권이 없고 영계 소문이 실권을 가진 정말 대왕이었다. 싱크말치는 곧 태대대로이다. 고구려가 처음에 새 재상을 두어 신가 말치, 불치라 일컬었는데 이것을 이두자로 상가, 대로, 패자라고 썼다. 신가는 정권과 병권을 다 장악하였는데 그 뒤에 신가가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그 이름까지 폐지하고 말치 크말치라 일컬어 병권은 없이 오직 황을 보좌하고 백관을 감찰하는 수석 대신 일뿐이었는데 이제 영계 소문이 크말치의 위에 신자를 더하여 신크말치라 일컬어 정권과 병권을 다 맡아보았으며 사리의 세습을 폐지하고 모두 영계 소문이 무리로 임명하였으며 사부사리의 평의제를 폐지하여 관료의 출척과 국고의 출납과 선전, 강화 등 큰 일을 모두 싱크말치의 전단으로 하고 왕은 옥새만 찍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영계 소문은 고구려 900년 동안의 장상 대신들 뿐 아니라 고구려 900년 동안의 제왕도 가지지 못한 권력을 쥔 사람이 되었다. 4. 영계 소문의 대당 정책. 당에 대적하여 이를 쳐 없애고 진화를 고구려의 부용,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영계 소문의 필생의 목적이었다. 영계 소문이 젊을 때 서유한 것은 물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거니와 혁명적 수단을 써서 왕을 죽이고 각 부의 호족을 무찌르고 정권과 병권을 한 손에 거두어 잡은 것도 또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은 땅의 크기와 인구의 많기가 다 고구려의 몇 갑절이므로 영계 소문은 이를 침에 있어서는 고구려 혼자의 힘으로 하는 이보다 여러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고구려와 당 이외에 몇몇 나라가 있었으니 첫째 고구려의 동족인 남쪽에 신라 백제가 있었고 둘째 고구려의 이족인 돌궐, 지금의 내몽고 설현타, 지금 서부 몽고 등지 토고콘, 지금의 티베트 등이 있다. 영계 소문은 처음에 영유왕에게 아뢰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연합하여 당과 싸우려 하였으나 영유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김춘추가 고타소랑의 원수를 갚으려고 고구려에 와서 구원을 청하니 영계 소문이 김춘추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서로 천하의 대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춘추에게 사사로운 원수를 잇고 조선 세 나라가 제유하여 진화를 칩시다. 라고 하였으나 김춘추는 한창 백제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때였으므로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봉기에 김춘추의 내빙을 보장왕 원년기원 642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 사기가 늘 전왕 몰년의 일을 신왕 원년으로 내려쓴 때문이고 김유신전에는 태대대로 계금이 김춘추를 객관에서 묻게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영계 소문이 훗날의 직함을 가져다 미리 쓴 것이다. 영계 소문이 정권을 잡으니 신라는 이미 당과 동맹하였으므로 드디어 백제의자왕과 사신을 통하여 백제가 신라와 싸우면 고구려는 당을 쳐서 당이 신라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고구려가 당과 싸우면 백제는 신라를 쳐서 신라가 당에 응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교환 조건으로 동맹을 체결하고 영계 소문은 또 오종루를 돌궐 등 여러 나라에 보내서 고구려가 당과 싸우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당의 배후를 습격하도록 운동하였으나 이때의 돌궐 등 여러 나라가 이미 당에게 정복되어 세력이 미약해서 겨우 설현타의 진주가 아니 이를 허락하는 외에는 감히 응하는 자가 없었다. 영계 소문은 탄식하며 고구려가 남진책을 굳게 지키다가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제2장 요수싸움. 요수싸움은 전사에 몽땅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신당서 고려전에 신라가 구원을 청하므로 황제가 오선 400척을 내어 양식을 운반하고
영주도독 장검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기원 645년 안시성 싸움 전에 요수에서 큰 싸움이 있어서 당이 완전히 패했으므로 당의 사관들이 나라의 수치를 숨기는 춘추의 필법을 써서 이같이 모호하고 간략한 몇 구절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는 대개 당태종이 영계소문의 혁명 뒤에 고구려 인심이 위태로이 여기고 의심함을 기회하여 신속히 수군을 내어 침노하다가 고구려 수군에게 패한 것이다. 기록이 넉넉지 못하므로 그 실제를 자세히 적을 수 없으나 이것이 안시성 싸움의 초본이요. 두 나라 충돌의 첫째 장이므로 이제 그 눈동자만 보여둔다. 제3장 안시성 싸움 1. 안시성 싸움 전 피차의 교섭과 충돌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의 수와 당과의 두 번 싸움의 사실이 거의 수서와 당서를 추려 기록한 것이고 그 두 싸움에 관한 수서 당서의 기록이 거의 거짓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수서는 수가 그 싸움 뒤에 곧 멸망하고 그 싸움을 기록한 자가 수의 사람이 아니요 당의 사람이므로 거짓이 오히려 적거니와 당서는 당의 연대가 오래 계속되어 고구려와 싸운 기록은 곧 당 때의 사관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와 이기고 짐을 뒤집어 꾸며서 거짓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 이제 신구 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기 등에 보인 두 나라의 교섭 충돌의 경과를 대강 기록하여 그 진위를 분별한 다음 당시의 실정을 논술하려고 한다. 1. 정관 17년 6월 태상승 등소가 고려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회원진에 수비병을 더 두어 고구려를 압박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먼 곳에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문덕을 닦아서 오게 할 것이요. 1. 200명의 수비병으로 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위복시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하였다. 등소가 고구려를 보고 온 결과 고구려의 강석함을 두려워하여 수비병을 증가시키기를 청한 것인데 그 수가 단 몇백을 청한 것이 아닐 것이니 이는 한갓 업신여겨 쓴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2. 윤 6월 양제가 방열령에게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독단하니 진정 참을 수 없는 일이오. 지금의 우리 병력으로 쳐서 빼앗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수 없어 우선 거란과 말갈로 하여금 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하였는데 말갈은 곧 예인이 고구려에 복속한 지가 이미 여러 백년이오. 거란도 장수태왕 이후에 고구려에 속하였으니 당태종이 어찌 예와 거란을 시켜 고구려를 침노하게 할 수 있으랴. 당태종이 비록 망령이 들었더라면 이따위 실제에 맞지 아니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것도 대개 사관에 망령된 기록이다. 3.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고구려를 치기를 권하였으나 황제는 상중이라 하여 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당태종이 영계소문을 임금을 죽인 적이라 하여 이를 치려고 하였다면 춘추의 의리로 보더라도 상중에 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당태종이 도리어 상중이라 하여 치려 하지 않았다고 함이 무슨 말인가. 대개 당태종이 이때에는 아직 동침의 방략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여 군사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니 사관의 해설은 당치도 않은 것이다. 4.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려가 백제와 동맹하여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합니다 하여 당제가 산홍승 상리연장에게 명하여 국서를 가지고 가서 고구려를 타이르기를 신라는 우리에게 나라를 맡겼으니 너희와 백제는 각기 군사를 거둘 것이다. 만약 다시 공격하면 내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게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현장이 평양에 이르니 망리지는 이미 군사를 내어 신라를 쳐서 그 두 성을 깨뜨렸었다. 현장의 요구로 고구려 왕이 망리지를 불러 돌아오자 현장이 그를 타일러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니 망리지가 말하기를 옛날 수가 우리나라를 침노하자 신라는 우리의 허를 틈타 우리 땅 500리를 빼앗았으니 원래 우리가 땅을 침노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다. 군사를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아직까지 못했을 뿐이다고 하였는데 상리연장이 이와 같이 오만한 국서를 가지고 왔다면 훗날 장원같이 잡혀서 옥에 갇혔을 것인데 어찌 무사히 돌아갔으랴. 또 영계소문이 이때 신라 정벌 중에 있었다면 어찌 당의 사신 현장의 청에 의해 소환될 수 있었으랴. 신라 봉기에 의하면 수가 침노해 왔을 때 허를 타 500리 땅을 빼앗은 일도 없고 또 영계소문이 두 성을 격파한 일도 없었으니 이것은 대개 당태종이 현장의 사신을 갖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출병의 구실을 만들어 나라 안에 선포하려고 조작한 말일 것이다. 오 황제가 고구려를 치고자 고구려를 속일 사자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니 장엄히 분연히 나서서 천자의 위무의 사이가 다 두려워하는데 어느 나라가 감히 명을 받들고 간 사람을 도모하겠느냐? 만약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마침내 자기가 가기를 청하여 갔다가 망려지에게 구금되었다고 하였는데 장엄이 무슨 사명을 띠고 갔는지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그 전에 영계소문에게 잡혀서 죽은 당의 사신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모두 가기를 꺼려하기에 이르렀으랴. 이로써 당의 사관들이 그 나라의 치욕을 숨기기 위하여 교섭의 전말을 많이 빼버렸음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당은 서로의 강약을 다투는 양립할 수 없는 나라요. 영계소문과 당태종은 너 나의 우열을 내게 하는 양립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 같은 두 인물이 두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니 두 나라 전쟁의 폭발은 조만간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이었다. 만일 영계소문의 집권이 몇 해만 더 일렀더라면 당태종이 동침하기 전에 이미 영계소문이 서정이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다만 당태종이 진화를 통일한 지 30년 또 제왕이 되어 모든 시설을 재직껏 정비한 지 20년 또 돌궐, 토고콘 등의 나라를 정복한 지 10년이 된 뒤에야 영계소문은 겨우 혁명을 성공하고 싱크말치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당태종이 먼저 침입한 것이다. 영계소문은 자기가 고구려 내정과 외교의 모든 큰 사건을 다 정리한 뒤에 전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은 이는 사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남으로 백제와 동맹을 맺고 서북으로 설현타 등을 선동하여 여당을 만들 뿐이었다. 당태종은 수의 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망했음이 징계되었으나 또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에 있음을 자각했으므로 영계소문의 내부 세력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를 꺾으려고 서둘러서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양편의 형세였으니 이 밖에 진화의 역사의 춘추필법적 기재와 우리의 역사의 노예 근성적 편집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망령된 말뿐이다. 이 당태종의 전략과 침입 노선. 당태종의 고구려 침입은 일석이조의 일이지만은 그 경영에 거의 20년 동안의 일이었다. 진한 이후에 흉노가 쇠하고 위, 진 이후도 오후는 다 진화에 잡고하였으며 그 밖에 돌궐, 토고콘이 가끔 진화의 서북에서 일어났으나 다 오래지 않아 잔약해지고 오직 고구려만이 동남 동북에서 진화에 대치하여 척발시의 주와 겨루고 수에 이르러는 양제의 수백만 군사를 전멸시켜서 위무가 일세를 진동하여 놀라게 하는 동시에 진화와 맞서서 신수두의 교이며 이두자의 시문이며 그 밖의 음악 미술 등이 다 그 고유의 국풍으로 발달하여 정치상뿐 아니라 엄연한 일대 제국을 형성하였으므로 당태종이 진화 이외에 또 고구려가 있음을 시기하여 정관의 치 20년 동안의 겉으로는 편안하고 한가롭게 여러 신하들과 도를 닦고 덕을 닦는 길을 강론하였지만은 그의 머릿속에는 유학의 모신인 방현영 등도 알지 못하게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한 계획이 오락가락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구려를 치려면 먼저 수의 양제가 패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와 반대되는 전략을 짜야겠다고 하여 이에 다음과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다. 1. 수의 양제가 패한 첫째 원인은 정병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취하여 숫자상의 군사는 비록 400만에 이르렀으나 전투를 감당할 만한 자는 수십만에도 차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10년 양성한 군사 중에서 특별히 정예한 군사 20만을 골라내고 이 수의 양제가 패한 둘째 원인은 고구려의 병경부터 잠식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뜸 대군으로 평양에 침하였다가 양식길이 끊어지고 후원군이 없었던 때문이라 하여 평양에 침입하지 않고 먼저 요동의 각 고을을 정복하려 하였고 3. 수의 양제가 패한 셋째 원인은 수백만 육군이 제각기 먹을 양식을 스스로 지고 가 도중에 군량을 삼고 따로 수군으로 하여금 배로 각지 창고에 있는 양식을 물로 운반해서 목적지에 가져다가 머물러 있는 군사의 양식으로 삼게 하였다가 이 양식실은 배가 고구려의 수군에게 모두 격침된 때문이라 하여 배로 운반하는 양식의 위험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의 소, 말, 양 등의 목축을 장려해서 전사한 사람에 대해 타는 말과 양식실은 소 각 한 마리와 양 몇 마리씩을 분배해 주어 양식을 군사가 직접 지고 가지 않고 소로 운반하게 하여 도착한 뒤에는 배로 운반해 오는 양식을 기다릴 것 없이
양식이 충족하게 하고 또 소, 양, 말 등의 고기를 먹게 하려 하였다. 사수의 양제가 패한 넷째 원인은 다른 여러 나라의 원조가 없이 오직 혼자의 힘으로 고구려와 싸운 때문이라 하여 신라 김춘추가 구원을 청하자 공수동맹에 의를 맺어 고구려의 뒤쪽을 교란시키게 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략을 주도 면밀하게 작성한 뒤 기원 644년 7월에 각 군대를 낙양에 집결시키고 군량은 영주의 대인성에 모으게 하고 영주도독 장검에게 명하여 유, 영 두 주의 군사를 인솔하고 요동 부근을 유격하여 고구려의 형세를 더듬어 알아보게 하고 장작대장 염입덕에게 명하여 군량을 대인성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그해 10월에 형부상서 장량으로 평안도 행군대 총관을 삼고 상하 좌난당으로 부총관을 삼고 방요태, 정명진, 여민덕, 유영행, 장문관으로 총관을 삼아서 강회, 영협이 정병 4만 명과 장안, 낙양의 용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떠나 말로는 평양으로 향한다고 하고 실은 유화로 향하였다. 또 이적으로 요동도행군대 총관을 삼고 강하왕 왕도종으로 부총관을 삼고 장사귀, 장검, 집실사력, 계필하력, 아사나미사 강덕본, 우흑달로 총관을 삼아서 육로로 요동으로 향하여 두 군사가 요동에서 합세하게 하고 당태종은 친히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르기로 하였다. 3. 영계소문의 방어 겸 진공의 전략. 당의 군사가 침입해온다는 기별이 이르니 영계소문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대항할 계책을 강구하는데 혹은 평원왕 때에 온달이 주와 싸웠을 때와 같이 기병으로 마구 무찔러서 요동평야에서 격전을 벌여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영양왕 때에 을지문덕이 수와 싸웠을 때와 같이 마을과 들의 백성과 곡식을 죄다 성으로 옮겨 지키게 한 뒤에 평양으로 꿰어들여 양식기를 끊어서 굶주려 피곤해졌을 때를 타서 쳐 깨트리는 것이 옳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의론이 분분하였다. 영계소문이 말하였다. 전략은 형세에 따라 정하는 것이오. 오늘날의 형세가 평원왕 때나 영양왕 때와 다른데 어찌 그때의 형세와 같이 여겨 전략을 정한단 말이오. 오늘에 있어서는 위치를 골라 방어하고 기회를 따라 진공해야 할 것이니 옛날 사람의 규정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는 아니 되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려 건안, 안시, 가시, 횡악 등 몇몇 성읍만 굳게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는 곡식과 말먹이를 혹은 옮겨놓고 혹은 태워버려 적으로 하여금 노략질할 것이 없게 하고 오골성, 지금의 연산관으로 방어선을 삼아 용감한 장수와 군사를 배치해놓고 따로 안시성주 양만충과 오골성주 추정국에게 비밀이 일러 지금 당나라 사람들이 수나라에 패전한 것을 징계 삼아 양식에 특별히 유의해서 장래 군량이 모자랄 때 보충하려고 군중의 손말, 양을 수없이 가져왔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풀들이 다 마르고 강물도 얼어버리면 그 가축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소? 저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싸워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오. 그러나 전해가 수나라의 패전을 징계 삼아 평양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안시성을 먼저 공격할 것이니 양공은 나가 싸우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다가 전해가 굶주리고 피곤해지기를 기다려 양공은 안에서 나와 공격하고 추공은 밖에서 진격하오. 나는 뒤에서 당의 군사의 뒤를 습격하여 아주 돌아갈 길이 없게 해서 이세민을 사로잡으려 하오 하였다. 4. 상곡의 햇불과 당태종의 패주. 해상잡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 당태종이 출병하기 전에 일찍이 당의 첫째가는 명장 이정으로 행군대 총관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정이 사양하며 임금의 은혜도 묵었거니와 스승의 은혜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태원에 있을 때에 계소문을 만나 병법을 배웠는데 그 뒤에 폐하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것이 다 그의 병법에 힘입은 것이니 오늘에 와서 신이 어찌 감히 전일의 스승으로 섬기던 계소문을 치겠습니까? 하였다. 태종이 다시 계소문의 병법이 과연 옛사람 중에 누구와 견줄 만하오? 하고 물으니 이정은 옛날 사람은 알 수 없거니와 오늘날 폐하의 여러 장수들 가운데는 그의 적수가 없고 비록 천자의 위엄으로 임하시더라도 이기시기 어려울까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태종은 못마땅해 하면서 중국과 넓은 땅과 많은 백성과 강한 병력으로 어찌 한낱 계소문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하였다. 이정이 다시 말했다. 계소문이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재주와 지혜가 만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 하면 당태종은 이때 일찍이 누이 동생 때문에 영계 소문을 죽이지 못하였음을 후회했을 것이다. 기원 645년 2월에 당태종이 낙양에 이르러 수의 우무우 장군으로 양제를 따라 살수의 싸움에 참가하고 수가 망한 뒤에 벼슬하여 선주자사가 되었다가 이때 나이가 많아 퇴직한 정원도도를 불러 고구려의 사정을 물어보았다. 그는 요동은 길이 멀어 양식의 운반이 곤란하고 고구려가 성을 지키는데 능하여 성을 함락시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신은 이번 길을 매우 위태롭게 봅니다. 라고 하였다. 당태종은 좋아하지 않고 오늘의 우리 국력이 수나라와 비교할 바 아니니 공은 다만 결과나보 하였다. 그러나 만일을 염려하여 태자와 이정에게 후방을 엄중히 지키라 명하고 마침내 출발하였다. 요택에 이르니 200리 진구렁의 사랑과 말이 지날 수 없어 장작대장 여밉덕에게 명하여 나무와 돌을 운반에다가 길을 만드는데 수나라 때 장사들의 해골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당태종이 제문을 지어 울며 제사 지내고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오늘날 중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이 해골들의 자손이니 어찌 복수를 하지 않겠소? 하였다. 당태종은 요택을 지나자 누가 개소문더러 병법을 안다고 하느냐? 병법을 안다면 어찌 이 요택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하였다. 유화를 건넌 다음에는 싸움이 순조로워서 요동 곧 오열올, 백암, 개평, 횡악, 은산, 후황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다시 이적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고 새로 나아갈 길을 의논하는데 강하왕 도종은 오골성을 처함락시켰으니 바로 평양을 공격하자고 하였고 이적과 장손 무기는 안시성을 치자고 하였다. 수의 양제가 일찍이 우문술 등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평양을 공격하다가 정군이 패한 것을 당태종도 경계하는 바였으므로 도종의 의견을 쓰지 않고 이적의 의견을 따라 안시성을 침노하였다. 영계 소문이 안시성주 양만춘과 오골성주 추정국에게 요동의 싸움을 위임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안시성은 곧 아리티 혹은 환도성이라 혹은 북평양이라 일컬었는데 태조왕이 일찍이 서부 방면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발기의 난해 이곳을 진하에게 빼앗겼다가 고궁양왕이 이를 회복한 이래로 바다와 육지의 요충이라 하여 성을 더 높이 쌓고 정병을 배치하고 성 안에 항상 수십만 섬의 양식을 쌓아두었다. 공격하기 어렵고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로 일컬어온 지 오래였다. 그해 6월에 당태종이 이적 등과 함께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안을 향하여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되는 날에 모조리 죽일 것이다 하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양만춘이 성위에서 역시 통역자를 시켜 당의 군사에게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에서 나가는 날에 모조리 죽일 것이다 하였다. 당의 군사가 접근하면 성 안의 군사가 이를 쏘아주기되 헛쏘는 화살이 없으므로 당태종은 성을 겹겹이 엄중 포위하여 성안을 굶주리게 하려고 했지만 성안에는 양식의 저장이 넉넉하고 당의 군사는 비록 가져온 양식이 많았으나 몇 달을 지내니 차차 떨어져가고 요동의 몇 성을 얻기는 하였으나 아무 저축이 없는 빈성이었으며 수로로 오는 배들은 모두 고구려의 수군에게 격파당해 양식 운반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요동은 날씨가 일찍 추워지므로 만일 가을 바람에 풀이 마르면 소, 말,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 굶어 죽을 것이었다. 당태종은 크게 당황하여 강하왕 도종에게 명하여 안시성의 동남쪽에 토정을 쌓게 하였다. 흙으로 나뭇가지를 싸서 층층이 쌓아 올리고 중간에 길 5을 내어 왕래케 해서 10일 동안의 품과 50만의 돈을 들이고 군사 수만 명이 날마다 6, 7번을 번갈아 교전하여 죽고 상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토산이 이루어지자 산 위에서 포석과 단거를 굴려 성을 무너뜨리니 성 안에서는 무너진 곳에 목책을 세워서 막았으나 당할 수가 없는지라 양만춘이 결사대 100명을 뽑아 성이 무너진 곳으로 갑자기 내달아 당의 군사를 쳐물리치고 토산을 빼앗아 산 위에 포석과 단거를 차지하여 이것으로 도리어 산 위에 당의 군사를 치니 당태종이 달리 계책이 없어 군사를 철퇴시키려고 하였다. 영계 소문은 요동의 싸움을 양만춘, 추정국 2사람에게 맡기고 정병 3만으로 적봉진, 지금의 열하 부근으로 나가 다시 남으로 나아가 장성을 넘어 상곡, 지금의 하간 동지를 습격하니
당의 태자치가 어양에 머물러 있다가 크게 놀라 급함을 알리는 봉화를 들어 햇불이 하룻밤에 안시성까지 연락되었다. 당태종은 곧 이뮤간 안에 변란이 일어났음을 알고 곧 군사를 돌이키려고 하였다. 오골성주 추정국과 안시성주 양만추는 그 봉화로 영계소문이 이미 목적지에 이르렀음과 당태종이 장차 도망할 것을 짐작하고 추정국은 정군을 거느리고 안시성 동남쪽 좁은 골짜기로 몰려나와서 당의 군사를 돌격하고 양만추는 성문을 열고 급히 내달아 공격하였다. 당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사람과 말이 서로 짓밟으며 도망했다. 당태종은 허누란에 이르러 말이 수렁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고 양만춘의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당의 용장 서린기가 달려와서 당태종을 구하여 말을 갈아태우고 정군의 선봉 유홍기가 뒤를 끊고 혈전을 벌여서 당태종은 가까스로 달아났다. 성경통지 해성고적고에 당태종의 말이 빠진 곳이란 것이 곧 그곳이니 지금까지도 그곳 사람들에게 말이 수렁에 빠지고 눈에 화살을 맞아 당태종이 사로잡힐 뻔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양만춘 등이 당태종을 추격하여 요수에 이르러 허다한 당의 장사를 목베고 사로잡으니 요택에 이르러 당태종은 말을 몰아 수렁에 쳐넣어 다리를 삼아서 밟고 건너갔다. 10월에 이뮤간에 이르러서는 영계소문이 당군에 돌아갈 길을 끊고 뒤에서는 양만춘이 몹시 급히 추격하니 당태종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마침 눈바람이 크게 일어 천지가 아득해져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이 되어 양편 사람과 말이 서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하여 크게 혼란해지니 당태종이 이 기회에 도망하여 돌아갔다. 안시성 싸움은 또한 동양 고사상의 큰 전쟁이라 비록 숫자상의 군사는 살수 싸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피차의 박략이 용의 주도함과 군대의 정예함과 물자의 소모는 살수 싸움보다 더했으며 싸움을 한 시일도 그보다 갑절이었다. 이 싸움이 곧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 전쟁이었는데도 당사의 기록은 거의가 사리에 모순된다. 이를테면 백제는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는데도 당사에는 백제가 금유계를 바쳐서 정군이 이것을 입고 출전하니 갑옷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났다고 하였으니 고구려의 동맹국인 백제가 도리어 적국인 당의 군사에게 무장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 당군의 패망은 곧 양식의 결핍의 원인이 있었는데 당의 역사에는 당태종이 백암성 등을 깨뜨리고 양식 10만 섬 혹은 50만 섬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그들이 운반해온 양식 이외에 얻은 양식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3. 영계소문이 영유왕과 수많은 호족들을 죽이고는 연씨 내 무리를 써서 중요한 직위에 두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벌족 정치를 타파하고 정권을 통일하였는데 당태종이 안시성에 이르니 북부누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해진이 고구려 말갈의 군사 15만 6,8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안시성을 구원하였다고 했으니 왕족 고씨가 오히려 남북 두부를 근거지로 하여 사리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군사 수십만을 가졌다고 하였으니 영계소문의 혁명 이후에 고구려의 상황이 어찌 그러하였을 것인가. 4. 안시성은 곧 환도성으로 고구려 상경의 하나로서 해륙의 요충이니 개소문이 혁명한 뒤에 이 땅을 다른 파에게 줄 수 없을 것인데 당의 역사에 안시성주가 재주와 용기가 있고 성이 험하고 양식이 풍족하므로 망리지 영계소문이 난에 운거에 지켜서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망리지가 그 성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때의 고구려가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인데 어찌 하나로 단결하여 수십만의 당군을 막았을까. 평양 공격의 계책은 수의 양제가 패해 망한 것인데 당의 역사에 이정이 이 계책이 쓰이지 아니한 것을 패전의 첫째 원인으로 삼고 당태종도 또한 이를 후회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래지 않은 양제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사실에 모순되는 기록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 당의 속국으로 보는 주관적 자존심에 몰리어 사관들이 항상 높은 일을 위해 숨기고 친한 일을 위해 숨기고 중국을 위해 숨기는 이른바 춘추필법으로 기록한 때문이니 백제가 고구려의 동맹국임이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첫째 조항에 망발을 하였고 이 요동성, 개평성 등을 차례로 점령하게 한 것이 영계소문에 예정한 전략에 빠진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그 노획품이 많았음을 과장하다가
둘째 조항의 위증을 하게 된 것이고 3. 당태종이 패에 달아난 것을 승리한 것으로 뒤집어 꾸미다가 고씨의 천하가 이미 연씨의 천하가 된 것을 잊고 문득 15만 대군을 가진 고연수, 고혜진 두 누사리가 투항했다는 셋째 조항에 망령된 조작이 있게 된 것이고 4.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으로 4~5달에 한낱 안시의 외로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치를 가려 숨기기 위해 안시성은 곧 당태종이 공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본국 고구려의 대권을 잡은 영계소문도 어찌하지 못하였다는 넷째 조항의 기록을 남겼고 5. 당이 고구려에게 패한 것은 여러 가지 계책이나 사람이 모자람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묘한 계책이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때문이라 하여 이도종이 평양의 허를 찔러 공격하자고 하였다 하는 다섯째 조항의 어리석은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이상은 대강을 말한 것이거니와 자세히 상고해보면 거의가 다 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의 역사를 좇지 않고 해상잡록, 성경통지 및 동삼성 사람들의 전설 등을 재료로 하여 기록하였다. 5. 당태종이 화살에 독에 죽고 영계소문이 당을 침.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이 빠졌음은 모든 인사들의 전설이 되고 시인의 음영에는 목은 이색의 정관음에 올라 이는 주머니 속의 물건이라더니만 눈이 화살에 떨어질 줄 네 알았으랴 라고 하였고 노가제 김창읍의 천산시에는 천추의 대담한 양만춘이 귀염의 눈동자 쏘아 떨어뜨렸네 라 하였으며 그 밖에도 이런 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국사기, 동국통감 등 역사책에는 당시의 전황에 관해 당서에서 뽑아 기록하였을 뿐 이러한 말이 없다. 이는 사대주의파 사학자들이 고대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모두 삭제해버린 때문이다. 이것을 진화의 역사책에 상고해 보건대 구당서, 태종봉기, 신당서, 자치통감 이 세 가지의 당태종의 병에 대한 진단 기록이 서로 달라 하나는 당태종이 내종으로 죽었다고 했고 또 하나는 한질로 또 하나는 이질로 죽었다고 하여 일대의 전 진화의 군림한 만승황제가 죽은 병이 늑막염인지 장티푸스인지 모르도록 모호하게 기록한 것은 대개 고구려인의 독화살에 죽은 치욕을 숨기려다가 이같이 모순된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요동에서 얻은 병이라 함은 모든 기록이 일치하니 양만춘의 화살 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송의 태종이 태원에서의 화살의 상처로 인하여 그 독이 해마다 재발하다가 3년 만에 죽은 것을 송사에 숨겼음과 같은 것이니 이 뒤 신라와 당의 동맹이 더욱 공고하였음과 당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과 번진의 바로가 어느 것이고 당태종이 고구려의 독한 화살에 맞아 죽은 사건과 관계없는데 이제 이를 가려 숨겨서 역사적 사실의 기인을 모르게 하였으니 춘추필법의 해독이 또한 심하다 하겠다. 영계소문이 진화에 침입한 사실도 기록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지금의 북경 조양문 밖 칠리대는 황량대를 비롯하여 산해관까지 이르는 사이에 황량대라 일컫는 지명이 10여 군데인데 전설의 황량대란 당태종이 모래를 쌓아 양식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속여 고구려 사람이 습격해오면 폭병으로 맞아 공격한 곳이라 하니 이는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북경까지 추격한 유적이고 산동지게 등지에 드문드문 고려 두 글자를 위에 붙인 지명이 있어 전설로는 그것이 다 영계소문이 점령하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북경 안정문 밖 60리쯤에 있는 고려진과 하간현 서북쪽 11리쯤에 있는 고려성이다. 당나라 사람번안의 고려성 회고시의 외딴 곳 성문은 활짝 열렸는데 흰 구름이 성곽위에 걸렸어라. 물이 맑아지는 해 잠겨 있고 모래는 어슴풀의 별빛이어라. 북소리 구름 밖에 퍼져나가고 갓핀 꽃들이 땅을 장식했으려니 문득 세상은 변하여 다시는 풍악 소리 울리지 않네. 가시덤불 먼지 가운데 길가엔 쑥대만 우북. 먼지 속엔 비취가 묻혔는데 거친 무덤 위엔 소들이 오가누나. 당년의 일을 이제와 무어라 하랴 소조한 가을 기러기 줄지었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 시로 보건대 영계소문이 한때 당의 땅에 드나들며 침략하였을 뿐 아니라 성을 쌓고 백성을 이주시켜서 북소리가 구름 밖에까지 울려 퍼지고 땅은 온통 꽃밭인데 거리가 번화하고 음악소리 유량하며 비취와 보옥 등이 넘쳐나서 새로 점령한 땅의 풍성함을 자랑한 것을 읊은 실록으로 볼 수 있겠다. 당의 역사책을 보면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도망해 돌아간 뒤에 거의 해마다 달마다 고구려 침략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무에 아무달에 우진달을 보내서 고구려를 정벌하여 어느 성을 깨뜨렸다.
어느 해 어느 달에 정명진을 보내서 고구려를 쳐 아무성을 깨뜨렸다 하는 따위의 기록이 수없이 있지만은 이것은 당태종이 고구려 때문에 눈이 빠지고 그의 백성들의 아들들이 많이 죽거나 상하여 천신 같은 제왕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 데다가 고구려에 대한 복수의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욱 안팎의 웃음거리가 되겠고, 또한 만일 다시 대거해서 공격하자면 수의 양지의 꼴이 될 것이므로 이제 교활한 술책을 생각해내서 다달이 여러 장수를 시켜 고구려의 어느 곳을 침략하였다. 고구려의 무슨 성을 점령하였다 하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하여 그 실상 없는 무의를 국내에 보인 것이다. 당태종이 죽을 때에 유조로 요동의 싸움을 그만두게 한 것은 한편으로 아들 고종의 아버지의 원수 갚지 못하는 책임을 가볍게 하고, 한편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본래 요동의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무슨 전쟁을 그만둔단 말인가? 당태종의 일생은 허위뿐이니 역사가나 역사를 읽는 사람은 그 기록을 상세히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계소문은 무엇으로써 이와 같이 외정에 성공하였는가? 그 근거는 둘이었다. 발해사의 대문해가 말하기를 옛날 고구려가 성시에는 강병 30만으로 당나라에 대항하였다고 했다 하였고, 당서에도 고려 고구려가 신성과 국내성의 보병, 기병 4만 명을 일으켰다. 신성과 건안에는 군사가 오히려 10만 명이었다.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가 합하여 15만 명이었다 하였으니 이상의 말에 의하면 고구려의 정규군이 30만 명이 넘었고 그 밖에 산병도 적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최영전에 당태종이 30만의 무리로 고구려를 침노하니 고구려는 승군 3만 명을 내어 이를 격파하였다 고하였고, 고려 도경에는 제가화상 전쟁이 있으면 스스로 단결하여 한 단체를 만들어서 전장에 나아갔다 고하였으며, 해상잡록에는 명림답부와 영계소문은 다 조의선인의 출신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상의 글에 의하면 승군이란 불교의 중으로 편성된 군사가 아니라 곧 신수도 단전의 조의 무사요, 영계소문은 조의의 우두머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수십만의 군대와 그 중심인 3만의 조의군은 영계소문이 외정을 성공시킨 첫째 근거였다. 미수허목은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로 백제만한 나라가 없다 고하고, 수남 안정복은 새나라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백제가 가장 전쟁을 좋아한다고 일컬어진다고 하였으니 백제는 날래고 사나워서 싸움을 잘하는 나라로서 고구려와 동맹을 하였으니 그것도 영계소문이 외정을 하게 된 근거의 하나였다. 최치원이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 명이라 북으로 유, 개, 제, 노 등지를 소란하게 하였고 남으로 오월을 침략하였다고 한 것은 영계소문이 백제와 합작한 결과를 말한 것인데, 북쪽을 토평했다, 남쪽을 평정했다 하지 않고 북쪽을 소란하게 했다, 남쪽을 침략했다고 한 것은 이 글이 당을 존숭하는 최치원이 당의 어느 재상에게 올린 글이기 때문에 이같이 춘추필법적 말을 쓴 것이오. 실은 이때의 유, 개, 지금의 지계성과 제, 노, 지금의 산동성과 오, 월, 지금의 강소성, 절강성이 다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 아래 있었다. 영계소문이 백제와 관계된 사실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6. 영계소문의 사적에 관한 거짓 기록. 신라 때에는 영계소문을 백제의 원조자라 하여, 후에는 그를 유교의 윤리상 임금을 죽인 적신이라 하여, 또 사대주의에 위반한 죄인이라 하여 늘 박대해서 그에 관한 전설이나 사적을 아주 없애버리기를 일삼았고, 오직 도교의 수익과 천리장성 축조를 그가 한 일이라 하지만은 실은 당서에서 부연해온 거짓 기록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제 삼국유사 본문을 실어 그것이 거짓 기록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당서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수의 양제가 요동을 정벌할 때 비장양명이 싸움이 불리하여 죽게 되자 맹세하기를 기어코 총신이 되어 저 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개씨가 조정을 독단하게 되자 성을 개씨라 하니 곧 양명의 말이 이에 들어맞은 것이다. 두 글자를 합쳐 개가 되니 그가 죽어서 개소문이 되었다는 뜻. 또 살펴건대 고려의 고기에 이르기를 수의 양제가 대업 8년 임신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공격해왔다. 10년 갑술에 황제가 퇴군하려고 좌우를 돌아보며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 친히 조그만 나라를 치다가 이롭지 못하였으니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니, 이때 우상양명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서 고려의 대신이 되어 기어코 나라를 멸망시켜서 황제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돌아가고 그는 고려에 태어났는데 나이 15살에 총명하고 용감하였으므로 이때의 무양왕이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신하를 삼았다. 그는 스스로 성을 개 이름을 금이라 하였다. 벼슬이 소문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곧 시중과 같은 직이었다. 계금이 왕에게 아래기를 솟태는 발이 셋이 있고 나라에는 3가지 교가 있어야 하는데 신이 보건대 나라 안에는 다만 유교와 불교만 있고 도교가 없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니 왕이 옳게 여기고 당에 아뢰어 도교를 청하였으므로 태종이 숙달 등 도사 8사람을 보내주었다. 왕은 기뻐하고 절로 도관을 만들고 도사를 높여 유사의 위에 앉혔다. 계금은 또 동북과 서남의 장성을 쌓기를 청하여 남자는 성을 쌓고 여자는 농사를 짓기 16년 만에 역사를 마치었는데 보장왕 때에 당태종이 친히 육군, 곧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였다. 양명의 후신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은 요망한 말이고 영계 소문을 성을 개, 이름을 금이라 하였고 벼슬이 소문에 이르렀다고 한 것도 망령된 말이니 변론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밖에 도교를 수입했다느니 장성 쌓기를 청했다느니 한 것도 또한 거짓 기록이다. 수의 양제는 기원 617년에 죽고 영유왕 곧 무양왕이 노자교를 수입한 것은 당서에 분명히 당고조 무덕 7년 기원 624년으로 겨우 8살이니 이제 나이 15살의 신하가 되어 당에 아뢰어 청하였다 함이 무슨 말인가. 장성의 축조는 영유왕 14년에 시작하였으니 16년 만에 준공하였으면 곧 보장왕 5년 당태종이 침략해온 이듬해에 마친 것인데 이제 16년 만에 역사를 마치고 당태종이 친히 육사를 거느리고 와 공격하였다고 함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영유왕은 북수남진 주의를 써서 당과는 화친하고 신라와 백제를 공략하려고 한 사람이고 영계 소문은 남수북진 주의를 써서 백제로 신라를 견제하고 당을 공략하려고 한 사람이니 당의 황제가 성이 이요 도교의 시조 노자도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노자를 그 선조라고 위증하여 극진히 높여받들었으므로 영유왕이 당과 화친하려고 당의 조상 노자의 교와 그 교도인 도사를 맞아온 것일 것이다. 그런데 종교로는 신수들을 신봉하면서 정책으로는 당을 공략하려는 영계 소문이 국교를 버리고 적국인 당의 조상 노자의 교인 도교를 맞아들였을 리가 있겠는가. 장성은 나가서 치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지켜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북쪽을 막아 지키려는 영유왕이 쌓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북쪽 공략을 주장한 또 그 주장을 실행한 영계 소문이 그 같은 국력을 들여 백성의 원한을 살 방어용의 장성을 쌓았을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연조가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니 이 2가지 사실이 다 거짓 기록임이 의심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삼국사기를 보면 영계 소문이 유불도 세교는 솥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왕에게 아뢰어 도교를 당해 구하였다고 한 것이 보장왕 2년의 일이니 삼국유사에 계금의 도교 청례 운운한 것이 다만 그 연대가 틀렸을 뿐 사실은 확실히 있은 것이 아니냐 고하지만은 삼국사기에는 이것을 고려고기에서 인용하였다고 했으니 삼국사기도 고려고기에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고려고기에는 계금이 무양왕 곧 영유왕에게 아뢰어 도교를 당해서 들여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사기의 저작자 김부식이 그 연조를 옮겨 보장왕 2년의 일로 기록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김부식이 각종 고기와 진화사의 사실을 마구 끌어다가 그 사기를 지었는데 가끔 연조가 모호한 일이면 그 사실에 있고 없었음을 자세히 구명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연어를 고쳐넣은 것이 허다하니 영계 소문이 보장왕에게 도교의 수입을 청했다고 하는 것 또한 예의다. 그러니 영계 소문이 도교를 들여오고 장성 쌓기를 청했다는 2 사건은 물을 것 없는 거짓 기록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기록의 근거가 된 것은 고려고기이니 고려고기는 어찌하여 이 같은 거짓 기록을 썼는가? 고려고기는 대개 신라말의 불교승이 지은 것인데 진화 위의 세조와 당의 무종이 도교를 위해 나라 안의 모든 불교의 절을 파괴하고 모든 불교승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당시 어느 나라의 불교승이나 다 도교에 대하여 이를 갈며 분하게 여겼고 영계 소문은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인물이므로
신라 당시의 사회가 영계 소문을 극구 헐뜯고 욕하는 판이라 고려고기에 작자가 고기를 지을 때 당시의 영유왕이 도교를 수입하였다고 한 것과 장성을 쌓았다고 한 것을 보고 이에 그 도교를 몹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당서에 부회하여 방편의 법날을 크게 붙어대고 도교를 믿지 말아라. 도교를 믿다가는 고구려처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도교를 들여와서 우리의 정신상 생명을 없애려고 하고 장성 쌓는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육체상 생명을 없애려 한 자는 곧 영계 소문이다 하여 영계 소문을 미워하는 사회의 심리를 이용해서 도교를 배척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연대와 사리가 맞지 아니하니 거짓 기록임이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본국에 전해지고 있는 영계 소문은 모든 명사와 사실을 거의 다 바꾸어 전한 가신동전 이외에는 모두 이러한 거짓말뿐인가? 내가 20년 전 서울 명동에서 노상훈 선생이란 노인을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영계 소문은 자가 김해이고 병법이 고금에 뛰어났었다. 그의 저서 김해병서가 있어 송도 때에도 늘 각 방면의 병마절도사가 부임할 때에 한 벌씩을 하사하였는데 지금은 그 병서가 아주 없어졌다. 영계 소문이 그 병법으로 당의 이정을 가르쳐 이정이 당의 가장 뛰어난 명장이 되고 그 이정이 지은 이위공병법은 무경칠서의 하나로 치는 것인데 그 원본에는 영계 소문에게 병법을 배운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계 소문을 숭상한 문구가 많았으므로 당송 사람들이 영계 소문과 같이 외국인을 스승으로 하여 병법을 배워서 명장이 된 것은 실로 중국의 큰 수치라 하여 드디어 그 병법을 없애버렸고 지금 유행하는 이위공병서는 후세 사람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첫머리에서부터 망리지는 스스로 병법을 안다고 하였다는 영계 소문을 헐뜯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선생이 이런 말을 어디에 근거하여 한 것인지 내가 당시 사학에 어두워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였다. 요양 금주복주 등지에 영계 소문의 고적과 전설이 많고 연해주의 개소산에는 영계 소문의 기념비가 서 있어서 해삼이에서 배를 타고 블라고베시첸스크로 가려면 바다 가운데서 그 산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니 후일에 혹 그 비석을 발견하여 영계 소문에 대한 기록을 변증하고 떨어져 나간 기록을 보충할 날이 있을까 한다. 7. 영계 소문이 죽은 해의 5차 10년 삼국사기의 영계 소문의 사적은 신구당서, 자치통감 등에서 뽑아 쓴 것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신구당서와 자치통감 등에 다 영계 소문이 죽은 해를 당해 고종 건봉 원년이라고 하였는데 건봉 원년은 보장왕 25년 기원 666년에 해당하므로 삼국사기에도 보장왕 25년에 영계 소문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영계 소문이 보장왕 25년인 기원 666년에 죽었다면 영계 소문이 죽기 전에 고구려의 동맹국 백제가 이미 멸망하였고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도 소정방에게 포위를 당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당태종 이정 등이 영계 소문을 두려워하고 꺼렸으며 소동파, 왕한석 등이 영계 소문을 영웅으로 허락하였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영계 소문을 적어도 백제가 멸망하기 몇 해 전에 죽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가지고 영계 소문이 죽은 해를 찾은 지 오래였으나 확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근일에 이른바 천남생의 묘지란 것이 하남 낙양의 땅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묘지에 의하면 남생 형제의 다툼이 건봉 원년 곧 기원 666년 이전임이 분명함을 알았다. 그 묘지에는 영계 소문이 어느 해에 죽었다는 말은 없으나 남생이 24살에 망리지에 임명되고 상군대 장군을 겸하였으며 32살에 태망리지 총록궁국 아영원도의 벼슬이 더해졌다고 하였으며 의봉 4년 정월 19일에 병이 들어 안동부의 관사에서 죽으니 나이 46이었다. 당의 고종 의봉 4년은 기원 679년 이후 기원 679년에는 남생이 46살이고 그의 24살 때는 기원 657년이다. 기원 657년 24살 때 망리지 겸 상군대장이 되어 병권을 잡았으니 기원 654년에 영계 소문이 이미 죽어서 그 직위를 남생이 대신하였음이 확증된 것이다. 혹은 남생이 32살 대망리지가 되던 해 기원 665년에 영계 소문이 죽어서 그 직위를 남생이 대신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삼국사기 봉기나 영계 소문전에는 다 영계 소문이 망리지가 되었다고 했고 삼국사기 김유신전이나 천남생의 묘지에는
다 영계소문을 태대대로라 하였으며 계소문전에는 아버지 서부대인 대대로가 죽어 영계소문이 그 직위를 이어받았다고 하고 천남생의 묘지에는 증조부 자유, 영계소문의 할아버지, 조부태조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다 망리지에 임명되었다고 하여 어느 책의 망리지를 다른 책에는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라 하였고 또 다른 책에는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를 망리지라 하였는데 대로의 대는 뜻이 마주이니 대개 이두문으로 되는 뜻으로 읽으면 마가 되고 망리지의 막은 음으로 읽어 마가 되며 망리지의 리와 대로의 로는 다 음으로 읽어 리을이 되어 망리나 대로는 다 말로 읽을 것이다. 고구려 말년의 관제의 말치가 장상의 인물을 겸하여 마치 그 초대의 신가와 같았으니 말치를 이두문으로 대로 혹은 망리지라고 썼다. 대로지라 쓰지 않고 대로라고만 쓴 것은 생략한 것이고 말치에 임명된 지 몇 해가 되면 태대의 호를 더하여 태대대로지 혹은 태망리지라 썼다. 태대망리지라 쓰지 않고 대망리지라고만 쓴 것은 역시 생략한 것이다. 말치, 대로지 혹은 태대망리지가 그 직위는 같으나 싱크, 태대는 곧 공운과 덕을 상주는 품질이니 상국사기 직관에 각간 김유신의 큰 공로를 상주어 태대각간이라 하여 태대 두 자를 각간 위에 더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남생이 24살 때 곧 망리지 겸 상군대 장군이 된 해 기원 657년이 남생이 정권과 병권을 다 잡은 확증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같은 해에 영계소문이 죽은 확증이 된다. 만일 대로와 망리지가 같은 말치의 이두자라면 어찌하여 남생의 묘지에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 아버지 계금이 다 망리지에 임명되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 아버지 계금이 다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고 하지 않고 증조부 자유, 조부 태조가 다 망리지에 임명되고 아버지 계금은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고 하여 망리지와 대대로를 구별하여 썼는가? 묘지의 윗부분에는 남생의 직책을 중리위진 대형이라 태망리지라 쓰고 아랫부분에는 남생이 당에 항복한 뒤에도 여전히 태대형이란 옛자귀에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니 태대형은 중리위의 진대형을 가리킨 것이거나 태망리지를 가리킨 것일 터인데 이같이 다른 글자로 썼으니 묘지에 쓰인 벼슬 이름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다 망리지에 임명되고 태대대로에 임명되었다고 한 아랫 구절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양야 양궁으로 다 병권을 잡고 나라의 정치를 오로지 하였다고 한 것이니 망리지와 태대대로가 다같이 병권과 정권을 독차지한 유일한 수석 대신임을 볼 것이고 당서 고려전에는 대대로는 모든 국사를 맡아 처리하였다고 하였고 동계소문전에도 망리지는 당의 중서령, 병부상서의 직위와 같다고 하였으니 더욱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장상의 직책을 겸한 유일한 대관임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 657년에 싱크말치 영계소문이 죽고 맏아들 남생이 말치가 되어 아버지 영계소문이 직위를 상속하였다가 9년 후에 싱크의 호를 더하여 싱크말치라 일컬었음이 의심 없으니 구사에 의거하여 기원 666년에 영계소문이 죽었다고 함은 물론 큰 착오이거니와 묘지의 남생이 대망리지가 되었다는 해를 의거하여 기원 665년에 계소문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영계소문이 죽은 해는 분명히 기원 657년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구당서에 다 영계소문이 죽은 해를 늘려 기원 666년이라 하였고 천남생의 묘지에 또한 아버지 영계소문이 죽은 해를 쓰지 아니하였음이 다 무슨 까닭인가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당태종이 눈알이 빠져 죽은 것이 곧 영계소문 때문이고 당의 땅 일부도 영계소문에게 빼앗겼으니 춘추의 예로 말하면 당의 여러 신하들이 마땅히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복수를 강구함이 옳겠는데 이제 세월을 천연하여 영계소문이 생전에는 다만 고구려의 침략만 당하고 고구려에는 한 발자국도 침입하지 못했음은 곧 영계소문을 두려워하고 꺼리어 군부의 원수를 잊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랴.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영계소문이 생전에도 당의 군사가 평양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영계소문이 죽은 해를 10년이나 늘려 역사에 올린 것이니 곧 다음 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여복신이 죽은 달을 늘린 것과 같은 수단이다. 고대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역사적 서류가 많지 못하여 이웃나라 이름난 이의 생사를 민간에서는 거의 관청의 선포에 의해 서로 전할 뿐이므로 이같이 영계소문의 죽은 해에 대한 거짓 기록이 드디어 진화 안에서는 실록으로 유행된 것이었다.
8. 영계소문의 공적에 대한 약평. 옛날부터 역사가들은 성패 흥망으로 그 사람의 낫고 못함을 정하고 또 육가의 윤리관으로도 남의 잘잘못을 논란하는데 영계소문은 성공하였지만 못난 아들들이 그가 끼친 업적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춘추필법을 본받는 자의 배척을 받고 흉악한 적이라 하여 헐뜯고 욕함을 당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혁명인가 하면 반드시 역사상 진화의 의의를 가진 변화가 그것이다. 역사란 것이 어느 날 어느 때의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때가 없으니 또한 어느 날 어느 때에 혁명 없는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 전부를 혁명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지만은 역사가들이 특히 혁명이라는 명사를 귀중히 여겨 문화상 혹은 정치상 두드러지게 시대를 구분할 만한 진화의 의의를 가진 인위적 대변혁을 가리켜 혁명이라 일컬은 것이니 이런 의미로 정치 사상의 혁명을 구하자면 우리 조선 수천 년의 역사에 몇이 못 될 것이다. 한양의 이씨로 송도의 왕씨를 대신한 것이나 이조의 이씨에 이괄 등의 반란이 그 성패는 다르지만은 실상은 다 정권 쟁탈의 행동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것은 내란이라 역대라 일컫는 것은 옳지만은 혁명이라 일컬음은 옳지 않다. 그런데 영계소문은 그렇지 아니하여 봉건세습의 호족 공치제의 정치를 타파하여 정권을 한 곳에 집중시켰으니 이는 분립의 대국을 통일로 돌리는 동시에 그 반대자는 군주나 호족을 묻지 않고 한꺼번에 소탕하여 영유왕 이하 수백 명 대관을 죽이고 침노해온 당태종을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을 진격하여 진화 전국을 놀라 떨게 하였으니 그는 다만 혁명가의 기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혁명가의 재능과 지략을 갖추었다고 함이 옳겠다. 다만 그가 죽을 때에 따로 어진 이를 골라 자기의 뒤를 이어 조선인 만대의 행복을 꾀하지 못하고 불초한 자식 형제에게 대권을 맡겨 마침내 이룬 공업을 뒤엎어버렸으니 대개 야심이 많고 덕이 적은 인물이었던가 싶다. 그러나 그 역사가 아주 없어져서 오직 적국 사람들의 붓으로 전한 기록을 가지고 그를 논술하게 되어 사실의 전말을 환히 알아볼 수 없으니 경솔하게 그 일부를 들어 그의 전모를 논란함이 옳지 못할 뿐더러 수백 년 사대의 용렬한 종이 된 역사가들이 그 좁쌀만한 주관적 눈에 보인 대로 영계소문을 가혹하게 평하여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하는 불구의 도덕률로 그의 행위를 규탄하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노예적 심리로 그 업적을 부인하여 시대적 대표 인물의 유체를 거의 한 점의 살도 남지 않도록 씹어대는 것은 내가 크게 원통하여 여기는 바이다. 이제 이를 위해 대략 몇 마디의 평을 더하였다.